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프랑스의 유명 비스포크 샵인 치포넬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포넬리, 치포넬리 저도 처음 알았어요. 스투 덕후님 통해서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비스포크 샵이었어요. 그래서 치포넬리에 대해서 조금 뭐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이쪽 맞춤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프랑스의 되게 대표적인 테일러숍으로 알고 있고요. 되게 재밌게도 프랑스에 있는 테일러숍인데 이태리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고요. 4대째 진행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테일러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사진에 보이는 요 사진이 네. 지금 아마 그 치포넬리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사진인데, 네, 맞습니다. 요게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치포넬리가 우측에 있는 이제 수염난? 수염난 사람이 이제 네. 유명한 사람이고 가장 유명한 사진인데 워낙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렇죠. 또 본인도 요 두 개로 옷을 또 제작을 했던. 키가 치포닐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닌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얘기를 음. 좀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스튜더 분님하고 이제 뭐 처음 첫 고객으로 이제 맨 처음에 알게 되고 그게 아마 폴로코트였을 거야. 맞습니다. 폴로코트 우리가 해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리뷰까지 올려놨어요. 그렇죠. 예전에 폴로코트 리뷰 영상이 바로 그 등판의 주인공이 스투더 군입니다. 그런데 옷을 만드는 걸 보다 보면은 조금 뭐랄까 일반인 대중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치포넬리를 또 제작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수트를 입다 보면은 대부분 출근할 때 한번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똑같이 플랩에다가 똑같은 양복 입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냥 기성복으로 입는 똑같은 양복 입는 거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성복에서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맞춤의 세계로 오면서 내가 맞춤을 하는데 기성복하고 똑같은 걸 입나?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기성복과 맞춤의 큰 차이점을 제가 못 느꼈던 거죠. 그리고 근래 기성복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잘 나오고 디자인 해봤자 똑같지만 핏감이 되게 잘 나오게 패턴도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돈을 더 주면서 내가 맞춤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맞춤을 하면은 물론 기성복처럼 그런 일반적인 것도 옷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이제는 조금 지겨워서 좀 탈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잘 몰랐을 때는 이태리를 많이 봤었어요. 대표적으로 아톨리네가 굉장히 유명하죠. 아톨리니 수트를 보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뻐요. 근데 원단에 의한 차이점이 굉장히 구하기 힘든 원단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이쁜 건 맞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디자인이 결국은 되게 비슷했어요. 기성복이나 일반 맞춤이나 패턴의 모양은 다르겠죠. 근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큰 차이점이 없는 그냥 일반 기성복과 다르지 않는 그런 옷으로밖에 안 보였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욕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 맞춤이라고 하는 게 본인 몸한테 맞는 그 핏 때문에 맞춤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데, 근데 그 부분에서 이미 본인은 핏을 찾았거든. 본인은 핏을 찾았지. 그리고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거기에다가 원단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은 마음껏 고를 수 있는 맞춤을 그렇죠.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디자인을 막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원단 때문에 또 맞춤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요. 또 어떤 사람은 핏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핏 때문에 이제 맞춤을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미 또 클래식 수트를 또 많이 입어봤기 때문에 또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이 부분을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제가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이 업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은 하면서도 이렇게 매해 나름대로는 내가 원하는 핏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달라져요.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걸 해봤으니까 나는 별로더라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달라져 가는데, 지금 이제 수트 덕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 그렇죠.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 10년? 그렇죠. 넘었죠. 10년 정도 넘게 이렇게 입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그래 지금 보면은 항상 보면 만들 때, 옷을 만들 때 약간 좀 뭐랄까 앞마다를 좀 길게 해서, 좀 원래 또 키가 180 넘잖아 벌써. 네, 넘습니다. 넘다 보니까 다리도 좀 긴 편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항상 앞마다를 올려서 조금은 길게 입는 편이고, 그 다음에 또 자켓 기장은 또 길게 입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좀 클래식한 그 핏 자체를 아예 그렇게 많이 벗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런 옷들을, 그러니까 클래식 옷을 많이 안 입어봤기 때문에 대부분 자켓 기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태리식으로 조금은 짧아진 경향이 있는데, 항상 보면은 좀 길게 그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보면은 원단 초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내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좀 뭔가 많이 다르고 조금은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조금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클래식으로 입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근래 기성복 같은 경우는 다 이태리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켓 기장이 짧게 나오고 바지도 짧게 나오면서 굉장히 핏하게 나와요. 출근할 때 보면 다 똑같이 그렇게 입기 때문에 그 이쁘게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네, 오히려 클래식이 더 이제 차별화가 된다. 오히려 제가 클래식을 딱 입고 클래식으로 딱딱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수트를 좀 다르게 입었네라 이젠 반대로 느끼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그러면은 나는 맞춤을 할 바에는 차라리 클래식으로 간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높게 입고 좀 하이웨이스트로 근데 이제 입기도 하고. 딱 한 가지. 네. 바지 통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아, 그건 바지 그렇습니다. 통은 네, 이제 핏은 조금, 또 합니다. 네, 조금 좀 핏하게, 좀 그렇죠. 약간 좀 늘씬하게 그렇게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왜냐면 이 치포넬리의 어떤 이 수트의 스타일이 조금은 많이 독특해요. 그렇죠. 많이 독특해서 이게 고급 수트를 만드는 데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치포넬리의 옷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뭐 무슨 라인이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사진을 보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인데 약간 좀 그 옷이 원단 자체가 네. 쉽게 셀렉션 할 수 있는 원단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원단들 중에서 그린색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수트 덕후님. 아, 저도 그린색 좋아합니다. 네. 그린색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니 근데 나는 아직까지는 그린 색깔이 나하고는 이게 좀 이게 뭐가 와닿지 않아. 이제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나도 잘 보내주지 않는데 네. 이 원단을 초이스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그린 계열에 꽂히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그럼요. 근데 그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와인도 좋아하시는 경향이 또 있어. 또 와인도 있습니다. 와인 그래서- 한번 초이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요거는 그린이라기보다는 네, 좀더 본인도 풀색에 그렇게 가까운- 약간 좀 과다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제가 봐도 좀 과한 것 네, 같은데. 본인이 좋아하는 그린은 아니라는 얘기야. 이거. 아, 그건 그렇습니다. 취향을 아니까. 일단 디자인만 보겠습니다. 우선 라펠이 우리가 일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게 톰포트처럼 피크드라든지 혹은 노치드 같은 삼각형 형태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그냥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다이아몬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모양은 좀 다이아몬드인데 네. 이제 만드는 방식은 거의 숄라펠에 준하는 그렇죠. 숄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동그랗죠. 거는, 동그랗게 내려오지만 요거는 네.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식으로 내려오는 네. 약간 라펠이 일단 특이하다는 게 눈에 띄고 그쵸. 이 옷을 이제 또 뒤에 이제 사진이 나오니까 요 옷에 대해서는 좀 특징이 좀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네. 사실 본인이 이 풀커스텀 비스포크로 제작한 옷이 바로 이 옷이죠. 이거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이 옷을 제가 굉장히 해보고 싶었고요. 이 옷이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프랑스에 가서 맞출 수 있기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프랑스 비스포크가 비싸다고 하시니까 제가 또 제 돈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디테일도 아니고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 RTW도 상당히 비싸요. 아, 비쌉니다. 아유, 그러니까 뭐그 정도면 우리나라 비스포크 샵에서 만드는 가격이 되는데. 그래서 치포넬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트 시장이 되게 다양화돼 있어요. 일본은 이쁜 수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 이미 치포넬리가 진출이 돼 있고 일본에 네. 샵이 있다는 얘기? 샵 있습니다. 치포넬리 비스포크 샵이? 아닙니다. RTW 아, 샵이 있습니다. RTW. 네, 그 정도로 다양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치포넬리를 많이 모르시니까. 근데 치포넬리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굉장히 보기 힘든 이런 수트 디자인을 한 이분도 이태리에서 시작된 그런 브랜드라 하더라도 결국은 프랑스에 와서도 계속 이런 디자인적인 고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프랑스나 이런 쪽이 여성복 중심이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디자인적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이제 언젠가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성분들이 보는 어떤 옷의 관점과 이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정장 쪽의 패션을 아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차이의 가장 큰 부분이 핏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튼 그렇죠. 좀 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특이해요. 특이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걸 뭐 포켓만 보더라도 지금 라펠은 일단 너무 특이하고 그렇죠. 포켓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이게 요번에 우리가 면자켓 할 때 만들었던 그 포켓이 플랩이 그러니까 아웃 포켓에 플랩이 있고 근데 그 플랩이 또 오각이야. 명명하자면은 이게 패치 앤 플랩인데 패치 앤 플랩이죠. 패치 앤 플랩인데 여기에 자바라. 자바라가 들어있으니까 자바라 패치 앤 플랩인데 여기에 버튼이 들어있어. 자바라 패치 앤 버튼 플랩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버튼 플랩이 또 오각이지. 버튼 오각 플랩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만약에 옵션을 시킨다면 옵션명이 뭐가 되느냐? 자바라 패치 앤 오각 버튼 플랩이 그렇죠. 그럼 약간 좀 디테일해.
복잡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네. 사파리 자켓이라든지 헌팅 자켓에 이런 자바라 아웃 포켓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플랩에 버튼이 달려 있고 이렇게 잠글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게 정말 이상한 복식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진 그런 건 않아요. 아닌데. 어차피 헌팅 자켓에서 이런 형식의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좀 더 앞서 나간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는 비스포크를 한다면 저를 위한 옷을 만드는데 제 생각에는 나만의 옷을 만들 때 한국에 없는 옷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면서도 저는 꼭 수트로만 입지 않습니다. 저는 출근할 때도 입지만은 제가 평상시에도 이제 캐주얼로 청바지에다가 이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주얼로도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다가 티 하나 걸치고 아무 청바지 딱 걸치고 신발 신고 나가도 굉장히 멋진 옷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양쪽을 다 적합하면서도 이제 멋지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제가 비스포크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사실 이게 누구의 말이 맞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럼요. 왜냐면 네. 개인적인 취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예 포커싱을 명확하게 해서 캐주얼로 갈 것이냐 아니냐를 딱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또 참조하시고 이게 헌팅 자켓이나 이런 것들은 포켓이 양쪽으로 달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과하죠.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덜 헌팅 자켓도 사실 캐주얼하게 또 입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라펠이 또 그렇고 이게 버튼홀이 이쪽 라펠 쪽에 있는 버튼홀이 좀 다른데 요거는 나중에 또 사진이 나오니까 그때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조금 그 치포넬리에서 좀 미는 굉장히 미는 그러니까 디자인이기도 대표적으로 좀 이제 하고 미는 그렇죠. 좀 디자인 중에 하나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도 이게 보면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저기 뭐 이것저것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호원핏 자체가 워낙 옵션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 옵션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건패치. 네? 패치죠, 패치. 네. 그다음에 이쪽에 패치라기보다는 여기에 스트링 적용돼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스트링이 재질이 달라요. 그 원래 옷을 만드는 울이 아니라 다른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스웨이드 같은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카라나 이런 것, 언더카라나 이런 거에 옵션이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스웨이드 재질이 또 들어가 있고, 건패치 들어가 있고. 건패치가 또 이 재질이 또 다 포켓마다 또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기다가 이제 모양도 그 건패치가 이렇게 보통 이제 동그랗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직각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포켓의 플랩 자체가 다 오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에는 자바라는 안 들어갔지만 네. 포켓이 또 양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웃 포켓이라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덧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또 뭔가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의 포켓인 거지. 그렇죠. 거기다 3버튼. 아, 요즘에 3버튼 잘 안 하는데 또 3버튼. 잘 안 하는데 치포넬리가 3버튼의 디자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포넬리가 입고 있는 것도 3버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버튼이 3개다 보니까 라펠이 짧아질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라펠도 또 특이한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우리 쪽에 컬러 코트에 적용시킨 그쵸. 코트에 있는 거. 농구엘이 좀 비슷한지 그리고 네. 제네바 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음, 그런 거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발카라 비슷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카라가 더 넓어요 라펠보다. 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예. 근데 사실 우리 코트에서 그거는 이걸 라펠이라고 부르진 않거든. 아, 그렇죠. 코트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발카라 느낌의 농구엘이 비스무리한 약간 좀 그런 네, 좀 특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포넬리 디자인이 약간 좀 이런 식이에요. 본인 마음에는 저도 예전에 이걸 근데 이게 저는 이거 좀 과한 것 같아가지고요. 본인한테도 네, 이거 건패치가 있는 걸 사실 잘 못 입겠더라고요. 그 건패치를 뺀다 하더라도 이 포켓마다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근데 본인한테는 딱 와닿는 게 아니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라펠은 해보고 싶어요. 라펠. 나중에 이 라펠은 뭐 수미주라 화를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기도 하고. 쉽지는 않아요. 제가 쉽지 않아 네, 이건요. 쉽지는 않아요. 자, 요것도 아까 첫 번째 봤던 거하고 똑같은 라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부톤이에가 없어요. 네, 다 버튼이에요, 그냥. 다 버튼입니다. 네,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나중에 뒤쪽에 사진이 나오니까 그걸 보여드리고 하고 이건 또 요번에는 포켓이 또 특이해요. 네, 이게 포켓이 아웃 포켓인데 중간에 네, 이걸 갖다가 아웃 자바라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용어는 아웃 자바래. 아까 봤던 자바라 이제 줄이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간 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자바라인데 요거는 아웃 쪽으로 튀어나온 자바라. 요런 자바라고 들어가 있는데 또 웃긴 게 뭐냐? 위에 포켓이 이게 일직선이 아니야. 네, 바르카처럼. 바르카처럼 위로 올라가 있어. 네, 위에 포켓도 마찬가지고 밑에 포켓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글쎄 이게 곡선의 미학이라고 해야 될지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체 치포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워요. 대부분 다 수트를 한다고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것만 하시지 치포넬라 같은 경우는 원단에서만 꼭 바꾸려는 게 아니고 이런 디자인적인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수트를 되게 개성화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아웃 포켓에 좀 더 바르카처럼 올라가서 아웃 자바라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한 것보다는 덜 부담스럽지 그거는 않나. 이제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수트를 만드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왜냐면 이미 한 단계 앞서가 나가가 있잖아요. 네네네. 나아가 있는 데서 조금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만큼 가야 돼요. 아이 그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여튼 요거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데 헌팅 자켓에서도 있는 포켓이었지만 이거는 전혀 이런 포켓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네. 포켓이 좀 특이하다. 그렇게 치포넬리는 뭐가 달라도 좀 다른 면이 그렇죠. 분명히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네.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와 같은 약간 발카라 느낌의 네. 그다음 3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포켓 자체가 요거에는 버튼이 없는데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밋밋하진 않아 또. 그렇죠. 요게 보면 육각이야. 그렇죠. 육각이라도 모양이 맨 끝에만 살짝 이게 각진. 꺾여져 있죠. 약간 육각. 거기다 이번에는 이제 사파리나 그렇죠. 아니 컨팅 같이 앞쪽 가슴 복시 양쪽 다 있는. 그러니까 헌팅 같으면서도 또 독특한 그런 라펠 디자인과 음. 3버튼. 전 이 느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 느낌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좀 독특하다라고 느낄 정도. 왜냐면은 조금 무난한 맛이 있거든. 아까는 무난하면서도 좀, 이쁘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원단 재질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은 네. 좀 괜찮다라는 느낌이. 네. 네. 원단 재질에서 온 느낌도. 그래서 그런 매칭이 좀 잘 된 옷이긴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보통 수트로 입기에는 좀 애매한. 좀 이건 좀 스포츠 쪽에 가깝지 네. 않나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싶습니다. 캐주얼이에요. 네. 헌팅 특히나 자켓 캐주얼. 이제 네. 이제 가을 쪽.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라펠의 이 특이하다고 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진 이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사진이 있는데 뒤집으면은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도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 버튼을 다 잠그면은 쉽게 해서 요게 뭐냐면 이걸 뒤집어서 이게 잠겨져 여기까지. 약간 차이니스 카라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그렇지. 같아요. 만약에 다 잠그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차이나카 뭐 예전에 그러니까 이영걸이나 이런 거 정무문에서 입듯이 이렇게 해서 혹시 교복같이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요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네. 라펠이 1단이나 이런 것들은 있죠. 직접 만든 옷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저는 하고. 이 부분이 이원피스에서 구현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디자인하고 완벽히 구현해 주셔갖고 야 이게 되는구나. 그거는 나중에 차차 얘기를 할 거더라고. 네? 왜냐면은 유원핏은 하우스 스타일이 없으니까. 왜냐면 하우스 스타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만드니까 하우스 이 스타일에서 네, 그렇죠. 의 원하면 오라는. 네. 근데 치포넬리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 스타일이 있긴 있어도 그렇죠.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그렇죠. 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튼 요게 네. 요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라펠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포켓이 무엇이든지 간에 네.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걸 좀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네. 그 다음은 또 이번엔 노치드인 것 같은데 돌치드죠. 네. 아니야 노치드는 아니야. 왜냐면 노치드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약간 좀 PC 마우스 뭐랄까 이게 좀 노치드의 커요. 네, 각이 좀 달라요. 네. 노치드 일반적인 노치드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가는 반면에 요거는 그렇죠. 조금 각이 좀 많이 벌어지고 또 위쪽으로 좀 벌어져서 약간 좀 달라요 조금. 노치드 비슷한데 그렇죠. 조금은 변형이 된 거다. 뭘 하나를 그냥 가만히 놔두진 않는다. 그렇죠. 치포넬리는 거기에다 지금 요번에 그 포켓 같은 경우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자켓을 보면은 치포넬리 옷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디자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포켓하고 라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시포네리가 너무 좋은 게 계속 이 디자인적인 계속 클래식에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진화되는 이런 라펠의 이런 디자인이나 이 포켓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새로운 수트를 원하거나 좀 더 이쁜 수트를 하고 싶으시면은 치포넬리를 한번 검색하셔서 계속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면은 요거는 이번에는 이게 뭐랄까 이게 이거 뒤집어 놓은 거. 이거는 정말 야, 뒤집어놓은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이건 본 적도 없는 포켓이에요, 이거는요. 이거 만들 수는 있겠지. 근데 이쁘면은 그러겠는데 물론 독특하긴 한데 어떤 것 같아? 이게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냥 독특은 한데요. 별로 안 해보고 싶긴 해요, 솔직히. 이거는. 왜냐면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과하게 돼 있는데 지금 네네. 라펠
너비가 또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부분이 좀 더 좀 무게중심이 많이 실려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저런 그렇죠. 경우에는 밸런스를 위해서 좀 라펠 너비를 좀 더 넓혀주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들은 발카라다 보니까 위에가 또 넓잖아요. 그렇죠. 좁긴 해도. 근데 이거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포켓 플랩이 이쁘다는 생각이 네, 들고. 좀 이렇게 각진 게 별로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독특해서 그냥 봤던 거지 해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좀 특이한 것들이 있다. 예. 네. 자, 그 다음. 하여튼 내 진짜 네. 내 요번에 이 치폰을 하면서 내 별의별 디자인을 다 봤는데, 이거는 본인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아, 요것도 제가 다운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독특해서, 네. 독특해서 그냥 네, 독특해서 아, 이런 디자인도 있구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받아놓은 거지. 시포넬리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한다. 야, 계속 이 수트의 진화형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찾았습니다. 일단은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실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포켓 플랩을 열 때는 저걸 버클을 다 풀고 열어야 돼 지금. 그렇죠. 버튼도 아니고 그렇죠. 버튼을 풀고 열어야 돼. 맞아요. 저걸 달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저 치퍼넬레 옷이네.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네.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버튼만 있어도 불편한데, 그러니까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사이바 쪽에도 그게 있는데 저거는 그럼 몇 통을 좀 줄이는 모르겠어요. 정도인가? 저도 저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버클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 네, 같다는 네, 생각도 네, 드는데, 네. 그러니까 허리 이쪽을 좀 잡아주는가 봐요. 저 라인을 잡아주는 마치 그 건가? 바지에 어드저스터 같이 네, 어드저스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부분을 보면은 요게 쉽게 팔을 걷어서 여기에 걸쳐 놓게끔 여기에 그렇네요. 네? 버튼을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네, 여기를 그리고 일부러. 네. 안쪽을 안감으로 마감을 한 게 아니라 그 바깥쪽에 가죽으로, 이쪽 부분 가죽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반대면은 네. 그리고 지금 소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약간 셔츠형 소매. 아, 그렇네. 네, 저게 일반적인 저기 자켓 소매가 아니라 셔츠형 소매예요. 셔츠형 소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셔켓이라든지 자켓이라 해도 셔츠형 소매로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잘 보는 그 인스타 중에 그 마라로라고 하는 이태리 비스포크샵 하는 사람이 그 약간 셔츠형 자켓 소매를 많이 만들기도 해요.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괜찮아요. 봤을 때. 네. 시도해볼 만해. 그런 것들은 시도해보. 왜냐면은 이게 대중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들과 좀 다른 걸 만들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좀 과하지만은 내가 셔츠도 알고 자켓을 안다면은 우리가 항상 봐왔던 디자인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글쎄, 요거는 좀 편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옆에 그 버클이 달린 것들이 너무 좀 과하다. 그냥 학습용으로 보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 빼고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요거는 그냥 쉽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가는 게 안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타일을 좀 보여드렸는데, 두 가지 옷을 했어요. 네. 만든 거, 요게 저희가 이제 풀 커스텀으로 제품화가 될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옷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치포넬리 한번 기회 되면은 스타일 괜찮다고 생각하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피스는 파시블 가능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